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여러분, 저도 드디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이제 대장과 위 모두 깨끗하다고 나왔어요. 제가 사실 이 검사 받기 직전까지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또 제가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을 할 때 일주일 전에 이제 예약을 한 건데 저는 이제 검사를 바로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게 일주일 뒤밖에 없다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 동안이 저한테는 너무 길었어요.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생각도 너무 많아지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진짜 사람이 무기력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점들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 역시 이 의학 정보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왜 여러분께 대장 내시경을 지금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평소에 이 배앓이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갔어요. 그리고 이 화장실을 가면 거의 10번 중에 9번은 다 설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방금 갔다가 나왔는데 금세 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3-4번 이상씩은 꼭 가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설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낸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이때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가 이 소화불량이 또 자주 오는 편이어갖고 이 복부 팽만감도 가끔 있어서 이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음주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수도 있지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위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을 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도 같이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예약을 하고 검사 받기 전까지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흔히들 하게 되는 거 있죠? 검색, 또 검색, 또 검색하고 저도 모르게 위암, 대장암 이런 검색어들을 인터넷의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로 초기 증상을 자가 진단하는 법,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 내 증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다음날 그 왜 집에서 하는 대장암 검사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샀어요. 그것도 2개나 샀어요. 제가 원래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거예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약까지 해놓고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신기한 게 이틀 동안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결국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들면서 다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이거는 증상이 거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까지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본 게 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암수술, 암치료 방법, 기간, 그리고 비용, 그리고 보험 증권들을 싹 다 찾아서 보험 들어놓은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냉정하죠. 방법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아픈 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한 탓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부모님 생각을 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또 저를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고 있는 제 친동생, 제가 없으면 맨날 실수투성이인 제 여자친구. 어떡하지? 지금까지 나는 건강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스럽더라고요.
처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진작에 검사도 받고 초기에 치료도 했으면 지금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젊다는 자신감? 아니 자만심에 가깝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 야속하고 아깝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딱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제 앞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실제로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암투병 기간의 그 암 환자분이 직접 올리신 블로그 포스팅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그 항암 치료 과정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은 그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와 임상 치료, 그런 치료들을 계속 받고 계셨나 봐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야말로 진짜 힘들 텐데 이 다른 환자들 걱정에 블로그 포스팅까지 꼼꼼히 올려놓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을 더욱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포스팅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포스팅은 본인이 아닌 동생분이 대신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본인의 언니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자, 그렇게 끝맺음을 맺는 그런 포스팅이 올라왔어요. 그 블로그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감정이 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몸인데 나는 그동안 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내 몸이 내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암이라면 이라는 상상에 빠지게 되니까 내 몸은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나는 더욱더 괴롭겠죠. 어머니가 나 때문에 매일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어머니는 매일 먼저 떠난 자식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사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상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너무나 좋게 나왔지만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진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특히 우리 10대, 20대 한참 건강할 때 친구들 있잖아요. 몸 관리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인이 보게 되면 본인도 아마 너무 괴로울 거예요. 저는 상상 속에서 이제 그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진짜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담배를 중3 때 처음 피고 약 20년 정도 쭉 담배를 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2017년부터는 거의 지금까지 담배를 거의 안 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그럴 때 말고는 이제 거의 안 피는데,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너네 담배 피는 거 하나도 안 멋있어요. 형이 지금 생각해도 담배 빨리 배운 거는 진짜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일찍 배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본인들 몸만 일찍부터 망치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보는 부모님은 일찍부터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술자리 엄청 좋아하고 주량도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 20대 때는 오히려 더 무식하게 먹어댔죠. 그것도 역시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몸 관리라는 거는 가장 건강할 때 있잖아요. 10대, 20대 한참 건강할 때, 이때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직 안 받고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처럼 겁나서 미루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절대 미루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찜찜하게 그냥 두다가 나중에 아파서 검사 예약을 하면 저처럼 이 상상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배앓이 이런 증세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막상 검사하니까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겁난다고 미루지 마시고 무조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새는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검사만 꾸준히 잘 받으면 초기에 다 잡아내서 치료를 쉽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미루지 말고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강할 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서 몸 관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뭔가 찜찜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조기에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오면 찜찜함도 아예 벗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건강할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